안녕하세요. 대업의 이진욱입니다. 자, 주말간에 정부가 2차 로드쇼 발표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이 주가가 고가 7%를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잠시 뒤 차트를 통해서 재돌파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제가 이 한선 엔지니어링이 이 대왕고래와 관련해서 이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IR 통화를 오늘 좀 해보았는데요. 이 담당자는 이 동해 석유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 회사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현재 세계적인 투자 기업 3사에 모두 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오늘 영상에서 모조리 공개하도록 하겠고, 이어서 남아있는 일정과 재료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자 상승 이유를 먼저 보게 되면 이 대왕고래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2차 로드쇼가 진행될 것이다. 그게 언제다? 바로 9월 달에 진행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6월 달에 한 차례 1차 로드쇼가 진행이 됐었고, 그때 주가가 요렇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해당 기대감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드쇼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주관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주관사 우리나라가 될 수 없죠. 이 해외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해외적인 기업을 투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외 석유사들 누구누구 옵니까? 이 엑슨모빌, 아람코, 에니 등등등 해서 세계적인 석유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 대왕고래와 관련해서 참여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여부를 아주 중요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서부터 이 한선 엔지니어링을 끌어올렸던 주가의 이유 자체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엮여서 주가가 올라갔었죠. 우리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피팅 밸브 업체인데, 여기에 엑슨모빌이 벤더사로 등록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시장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일정을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한선 엔지니어링 담당자에게 여쭤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회사는 과연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담당자는 좀 단호하게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끊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러면 엑슨모빌과의 벤더 절차는 사실인가 라고 여쭤보니까 맞긴 하지만 이게 직접적인 계약이 아니라 대리점을 통해서 부품이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 차후에 그러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납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쭤보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일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좀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 한선 엔지니어링이 엑슨모빌 관련주로 알려져 있지만, 얘네들의 벤더사를 직접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에 애니 도 있고 아람코도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현재 세계적인 기업 이 애니와 아람코, 그 다음에 엑슨모빌이 모두 2차 로드쇼에 좀 참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얘네들이 만약에 추후에 이 대왕고래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주관사로 선정이 될 확률이 높다, 이 셋 중에 아무나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확률상 얘네 셋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주관사로 얘네들 중에 한 명이 선정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한선 엔지니어링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수혜라고 하는 게 과연 직접적으로 수주를 이어질 거냐, 요거는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는 벤더사로, 관계사로 연결되어 있는 게 한선 엔지니어링이다 보니까 추후에 주관사로 애니나 아람코나 얘네들이 되게 되면 한선 엔지니어링이 대장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 측의 입장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사실은, 사실 회사 측에서 어떤 재료나 테마로 엮였는데 이거를 인정하는 회사가 진짜 눈꽃만큼을 뽑을 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을 조사해봤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수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가 거의 없었다. 뭐 1%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해놓고 수주를 내거나 뭐 재료가 나오거나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뭐다?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결국 생각해보면 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테마로 보자. 테마로 보는 것이 맞긴 하다. 근데 이 테마에 대한 재료가 강도가 좀 세다. 왜 세냐? 뭐 다른 회사들은 뭐 N이 하나에 엮였다던가 아람코 하나에 엮였다던가 이렇게 되는데 한선 엔지니어링은 조사해 보니까 현재 해외 투자 기업 3사 모두와 좀 연관성이 있더라. 그래서 어느 회사가 되던 간에 연관되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향후 대왕고래 일정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보게 되면 일단은 9월 달에 이 투자 유치를 위한 2차 로드쇼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2차 전략 회의 또 일정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 국내 투자사들, 마이너의 사들이 누가 참여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때 아무래도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뭐 GS, SK,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회사들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로드쇼가 끝나고 난 뒤에 요걸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해외 투자자 참여 의향 접수 일정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0월 달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최소 9월 달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해외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지 요때 윤곽이 좀 나오겠죠. 그러면 요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선이 좀 튈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우선 협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이 있습니다. 요때 어떤 기업이 들어올 거다라는 게 명확하게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관련주들의 또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뒤로부터 시추 착수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한선 엔지니어링의 재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까지가 가장 큰 재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로 들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차례 9월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주간사 입찰 공고가 9월 5일날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주가가 고점 돌파를 다시 한 번 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일정이 뭐다? 딜레이가 됐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우리 9월 5일날 입찰 공고 잡은 적 없는데? 라고 또 한 차례 부정을 하면서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다?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고 방금 보셨다시피 다가올 일정 역시 살아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상승에 대한 이 추세, 요거만 사실 안 깨준다라고 하면 여전히 진행 중이다. ING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장기 평선을 다시 한 번 더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게 될 것 같고, 사실 여기만 좀 이탈 안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많다. 여전히 이쪽에서 1차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하고 2차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뚫어야 되는 구간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정부의 일정이 얼마나 딜레이 될 것이냐, 또다시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회사가 뭐 입찰에 성공을 한다든지 우리가 예상한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이쪽 지지선을 사실상 이탈하면 안 돼요. 그동안 만들어서 돈을 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이탈한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